오늘은 공부 많이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 흐름 다 꿰뚫고 있고 세계 경제 이런 것들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저는 경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깨는 법 줄줄 외우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상가나 지분이나 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경매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마스터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다다르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좀 은퇴한 교수님 만나 뵌 적이 있는데 5년째 경매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노트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오래된 노트, 두꺼운 노트에 보면 막 권리 분석, 이해관계 푸는 법, 유치권 푸는 법, 특수권리 푸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빼곡하게 요약돼서 정리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투자 경력도 많으실 것 같고 입찰도 많이 해보셨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입찰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입찰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경험하셨다라고 하면 돈도 많이 버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파도만 넘으면 시작할 거라고.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 시기만 좀 지나면 나는 할 거라고. 그리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이건 이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혹은 교육이나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이런 유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5년째 준비를 하셨으니까 6년째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도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이유들이 생기고 뭔가 새로운 조건들이 붙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니래요. 이제는 진짜 할 거고 6년차 때는 할 거고 7년차 때는 큰 돈을 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공부는 좀 필요하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실행을 할 때 망설일까라는 것들도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높은 수익률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경매라는 건 대박 나는 물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높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좀 높아지게 되고, 그 눈높이에 맞는 물건은 당연히 리스크가 크게 되겠죠. 수익률이 높은 건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물건들을 계속 공부하고 그런 물건들을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안전한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흥미가 안 생기고 또 시시해 보이기까지도 하고, 그러면 위험한 물건을 들어가냐? 이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은 또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었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행을 못 하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투자자가 되고 싶은 거고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투자자는 이 문제를 저는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전 진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고, 그 마주하는 문제들을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정말 걱정을 정통으로 막 때려 맞기도 해요. 그런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뭔가 개인적으로도 좀 단단해지는 것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지나고 보면 경험이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중요하고 또 요걸 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실행 속에서 좀 어떤 감들이 좀 생겨나는 거고, 실수가 좀 하면 어떻습니까? 실수, 사실 너무 큰 실수들은 하지 않는 방법들이 다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인간관계에 대한 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쌓이면서 저는 비로소 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제가 경매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가 있죠. 처음부터 상가, 토지, 지분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 하지 마시고 권리 분석이 쉬운 아파트나 빌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벌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돈을 못 벌면서 이것도 경매로 한번 경험해보지 않고 어려운 물건을 한다? 저는 굉장히 이게 정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권리분석 쉬운 물건들부터 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돈을 벌고 싶은데 왜 이렇게 쉬운 물건만 하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쉬운 물건부터 경매를 해야 될까라는 것도 제가 좀 생각해보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경매 시장에는 어려운 물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물건들만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매 시장에는 정말 쉬운 물건들이 많고 어렵지 않은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는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80개는 이렇게 쉬운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20개가 좀 어려운 물건들. 근데 사람들은 수익률이 높으니까 20개가 좀 80개를 하다 보면 계속 폐차하고 낙찰이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니까 포기하고 20개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 80개 확률이 높은 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물건들은 실패 가능성이 낮죠. 이게 바로 저는 투자에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라는 걸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게 또 배포가 커지고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게 되고 내가 주저하던 것들도 자꾸 실행을 하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성공을 해보고 그 작은 경험을 가지고 큰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큰 거, 한 번에 수익률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겁이 날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라고 하면 발차기 물장구도 못 치는데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해야 된다. 바다에 나가서 수영을 하는 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겁이 나서 바다에 못 뛰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수영장에서 일단 한번 수영을 좀 배워보고 바다로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까 좀 안전하고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보호가 되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공부가 뭐 물론 중요하죠.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좀 중요하긴 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면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교육이나 강의를 정말 무슨 종교처럼 막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어떤 교회나 절에 가듯이 거기 가서 내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찾는다.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계속 교육이나 강의만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 같은 거 너무 막 집착하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런 또 교육이나 강의 하다 보면 또 친구들이 생겨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투자에는 멀리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쉬운 물건들, 너무 교육이나 강의 이런 것들 쫓아다니지 마시고 책 먼저 봐보시고, 그리고 강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강의 좀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고 실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실행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투자의 성공은 지식의 깊이보다 실행의 누적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건만 입찰을 해도 1년이면 12번의 경험이 생기고 그 중에 한 건만 낙찰이 돼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이런 물건들 진짜 1년에 2년에 한 건 제대로 된 것만 잘 받아도 생각하시는 대기업 연봉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임장 같은 거 꼼꼼하게 잘 하시고 어려운 물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봐야 될 것들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장 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입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영상 켜고 주저리 한번 얘기해봤는데,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제 주변에도 정말 박사 같은 분들 많고 정말 많이 배우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실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경매 같은 경우는 실행이 어떤 중요한 영역입니다. 실행하고 부딪혀 보면서 좀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좋은 경험이다. 또 폐찰 같은 경우도 내가 또 그 지역을 잘 공부를 하고 그 아파트를 공부를 하고 그 빌라를 내가 임장 가서 조사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도 내가 잘 알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다가오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잘 힘들지만 꾸역꾸역 해결해 나가다 보면 또 지났을 때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공부 그만하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져 있다, 권리 분석상 문제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문제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것들,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 아파트, 빌라,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에는 어떤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공부해보고,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고 현재 사람들은 얼마의 낙찰을 받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임장 가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끝났다라고 하면 계속 입찰을 하고 계속 폐차를 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제 주변에 어르신들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운이라는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도 매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영상 올려서 제가 어떻게 또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경매를 하고 있는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하면 좋잖아요.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막 주저리주저리 했는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핵심만 잘 알아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또 부동산 가봐야 되는데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